독감 그리고 3부 직전 회차 설명. 그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으로서 서울 신림동의 고시촌에 살고 있다. 이따금 대학 후배인 연서가 찾아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혼자 공부를 하면서 보내게 된다. 겨울이 들면서 지독한 독감에 걸렸고 독감과 싸우는 한편으로 고시원비를 내지 못하여 고시원 주인 영감과의 갈등을 그리고 있다. 당장의 현안은 독감과의 싸움이다. 3부 시작. 표면적으로는 결코 항복을 하지 않고 싸우는 척. 하지만 뒤로는 매일 살코기 한 근씩을 조공으로 바칠 수밖에 없었다. 하루에 평균적으로 600g씩의 살이 빠지는 것이다. 그렇게 한 열흘쯤 조공을 바치면서 버티면 적군은 살코기 조공을 받는 재미에 취해 공격이 약해지거나 항복한 줄 알고 더 이상의 공격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낼 즈음 그의 강력한 반격에 슬그머니 패퇴하게 된다. 열흘 동안 간헐적으로 소총 공격으로 버티는 한편으로 조공을 바치면서 고지를 사수하였다. 매일 살코기 한 덩어리씩을 바쳤다. 처음에는 오합지졸 병사인 비계덩어리를 많이 섞어 바쳤으나 고지의 눈치챈 적장이 질 좋은 살코기를 요구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살코기를 바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눈치껏 비계덩이를 바치거나 살코기를 바치면서 시연 작전을 쓴 덕분에 아직은 버티고 있지만 연일 전사자 소식과 숫자가 신문과 언론을 도배한다. 적군의 공격은 치열하여 턱 밑에까지 이르렀다. 아군이 버티고 있는 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마지막 총 공격을 가하고 있다. 드디어 한계에 봉착하였다. 지난 열흘 동안의 전투는 실로 처절하였다. 갈라진 입술과 푸석푸석한 얼굴, 지치고 헝클어진 몸에서 나오는 것은 땀 말고도 노리끼리한 냄새가 나는 분비물이 또 있었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였지만 팔이나 다리를 만져보면 끄적거리는 기분 나쁜 느낌이 있는데 이것이 몸에서 나온 분비물이고 이 분비물에서 냄새가 나는데 이 냄새야말로 연서가 그렇게 싫어하던 바로 호라비 냄새의 정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푸석하면서도 개기름이 번질거리는 머리카락은 짤대로 쩔어 뭉쳐져 있고 눈동자 깊숙한 곳에서 울려 나오는 퀭한 초점은 누구에 대한 원망인지 아니면 스스로에 대한 질타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눈동자에는 이미 전의를 상실해버린 폐잔병의 비굴한 모습만이 남아있다. 마지막 한 방울의 기름기마저 훌쳐가 버린 껍데기만의 몸뚱아리는 비루먹은 로신한테가 되었다. 더 이상 저항할 기력도 더 이상 바칠 곡물도 없다. 이제 아군의 전투력은 바닥이 났고 그것을 눈치챈 적군은 가히 점령군의 위세로 조그라든 그의 몸뚱아리를 훑어내린다. 등과 가슴은 포탄 맞은 자욱인지 총알 맞은 자욱인지 얼룩덜룩한 발진이 나타나고 기본적인 전력도 상실해버린 팔다리, 온몸은 아프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어 욱신거린다. 바람이 살짝 지나가도 예리한 면도칼로 온몸을 찢어 발기는 것 같은 통증이 온다. 벌써 열흘째 신열 40도 더 이상 버틸 체력이 없다. 이제는 백기투항을 하거나 옥쇠를 하여야 할 결정의 시간이 다가왔다. 그는 옥쇠를 결정하였다. 햇살이 쏟아지는 서울 거리로 나서기로 하였다. 청명에 죽거나 한식에 죽거나 골방에서 말라 죽거나 찬바람 부는 서울 거리에서 얼어 죽거나 죽기 아니면 살기다. 말라 죽는 것보다 얼어 죽는 것이 차라리 고통의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 말라 죽는 게 열흘이면 얼어 죽는 것은 하룻밤이면 족하다.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거울에 비친 물골은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퀭한 눈동자를 싸고 있는 눈꺼풀에는 눈알보다 더 큰 눈곱이 끼어 있고 마르다 못해 터져버린 입술에 침 한 방울 바르자 생채기에 뜨거운 물을 부은 듯 아려온다. 한 걸음에 휘청거리는 다리는 뼈다귀에 가죽을 입혀 놓은 것처럼 말라있다. 이럴 때 쓰는 적절한 표현이 있다. 말라 비틀어졌다. 지난 열흘 동안 침대에 누워 개길 때 땀을 받아주던 야삽한 무명 잠옷은 땀에 쩔어 뒤척일 때 마다 다리를 휘감고 돌아 너무 불편한 나머지 벗어 던진 지 오래였고 그 덕에 말라깽이처럼 변해버린 불쌍한 다리가 그대로 노출된다. 언뜻 다리만 보았을 때 저 앙상한 다리로 어떻게 육중한 체중을 지탱할까 하고 걱정할 수도 있지만 신은 언제나 한 수 위다. 신은 앙상한 다리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부러질까봐 말라 빠진 다리에 맞추어 떠받쳐야 할 상부 하중을 균형 있게 줄여 놓았다. 지난 열흘 동안 제대로 된 병참 보급 없이 치열한 소모전만 하였으므로 체력은 고갈되었다. 그는 고갈된 체력을 감안하지 않고 침대에서 내려와 두 다리를 짚고 일어서다가 갑자기 머리가 핑 돌면서 방바닥이 뒤집어지고 하늘이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였다. 그는 응급결에 책상 모서리를 움켜잡고 버티었지만 뱅글뱅글 돌아가는 공전하는 지구의 힘을 감당하지 못한 눈알도 함께 공전한다.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오도 감기 뒤 끝의 어지럼증으로 지동설을 발견하였음이 틀림없을 것이다. 책상 모서리를 짚고 한참을 서 있다가 지구가 멈추는 것을 확인한 후 안전함까지 확인한 후 독립보행을 시작한다. 그는 방구석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던 바지와 털로 짠 스웨터를 주워 입는다. 그는 싱크대 쪽으로 다가가 수도꼭지에 입을 대고 냉수 한 모금을 마신다. 한 열흘 만에 처음으로 마셔보는 차가운 냉수다. 냉수가 목구멍을 지나 식도를 통과할 때 느껴지는 짜릿한 통증은 차라리 쾌감이다. 싱크대에서 나오는 물이나 화장실 세면대에서 나오는 물이 같은 수돗물이지만 세면대 수도는 변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에서 세면대 물은 절대로 마시지 않는다. 물 한 모금을 먹으면 그는 비틀비틀 화장실로 가서 세면대 물을 틀어 겨우 손가락 끝에 물 두 방울 적신 후 얼굴에 한 방울을 찍어 바르고 내친 김에 엉망진창으로 헝클어진 머리를 손빗질하여 대충 머리카락 정리를 한다. 찬물이 손가락 끝에 겨우 닿았을 뿐인데 마치 순도 100%의 염산에 넣은 것처럼 짜릿한 전율이 급속하게 뇌까지 전달된다. 적군의 그 치열한 공격에도 정보망은 아직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꾀재재하게 뭉쳐지고 꼬여있는 머리카락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연서가 사준 노란 바탕에 검은 줄무늬가 들어있는 두툼한 털모자를 덮어 쓰고 문 밖으로 나선다. 드디어 세상이다. 얼마 만에 나오는 세상인가? 독감에게 문을 열어놓고 나가세요. 한다고 나갈 놈들이 아니다. 그들을 통째로 밖으로 끌고 나가야 한다. 그는 이름부터 독한 독감을 쫓아내기 위하여 독감을 몽땅 끌고 세상 밖으로 나섰다. 3부 광화문. 휘청이는 몸을 전철에 싣고 광화문으로 흘러들었다. 환한 빛이 쏟아지는 광화문 거리는 생각보다 따뜻했다. 오히려 고시원 실내보다 더 따뜻한 것 같아 나오기를 잘했다. 따뜻한 겨울을 즐기기라도 하는 듯 유난히 짧은 치마를 입은 아가씨들이 생기발랄하게 오가고 있고 깔깔거리면서 분주히 뛰어다니는 아이들 소리, 쉴 새 없이 오가는 차량에서 나오는 소음, 트럭에 싣고 다니며 양파며 고추, 감자를 파는 채소 장사, 아저씨의 마이크 소리까지 겹쳐 사람 사는 세상의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 그러나 겨울은 겨울이다. 햇빛이 쏟아지고 있지만
바람이 불 때는 저절로 몸이 오싹거린다. 두들겨 맞은 온몸의 멍자국에 달라붙어 내 피를 빨아먹으려는 놈은 독감균을 지원하는 바람이다. 바람이 달라붙는 게 아니고 바람으로부터 다시 매를 맞고 있다. 옆에서 뛰어다니며 공놀이를 하는 아이가 가까이 올 때는 저도 모르게 몸이 움츠려지면서 그때마다 싸한 통증이 온몸을 감싸 전율을 일으킨다. 여하튼 서울거리는 살아 움직이는 거대한 공룡이었고 그만큼 시끌벅적하였으며 혼란스러웠다. 그는 늘 자신이 지구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였다. 코페르니쿠스 이래 지동설이 주창되었지만 그는 스스로 지구의 중심이고 지구는 태양계의 중심이며 태양계는 우리가 머무는 은하의 중심이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는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였다. 거꾸로 우주의 중심은 은하이며 우리 은하의 중심은 태양계이고 태양계의 중심은 지구며 지구의 중심은 바로 그가 서 있는 이 자리다. 따라서 그는 언제나 우주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다. 그의 움직임에 따라 우주의 중심도 바뀐다. 그가 서울에 있으면 서울이 우주의 중심이 되며 그가 부산으로 가면 부산이 중심이 된다. 우주의 중심은 다른 사람을 고려할 필요도 없이 그의 움직임에 반응할 뿐이다. 그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가다 을지로 사가에서 5호선으로 갈아탄 후 광화문역에서 내렸다.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서 내렸다. 바삐 걷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그도 열심히 걸었다. 마치 늦게 가면 내 몫이 없어질 것처럼 모두들 서둘렀고 그도 덩달아 서둘렀다. 그는 광화문 광장으로 드디어 올라섰다. 광화문역의 지하도에 있을 때 멀리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는데 그 소리의 진원이 밝혀진 것이다. 3부 끝. 사회사부 예고. 그는 고시원을 빠져나와 광화문 광장으로 드디어 올라섰다. 광화문역의 지하도에 있을 때 멀리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는데 드디어 그 소리의 진원이 밝혀진 것이다. 그는 단지 서울의 기운을 느껴보고 싶어서 광화문으로 나왔을 뿐인데 의도치 않게 데모대에 합류하게 되었다. 독감과 광화문, 전혀 조합될 수 없는 이질적인 요소의 합이 그의 운명을 바꾸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